아직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피해를 당했느냐? 이건 뭐 검사든 일반 시민이든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던 2006년 발생한 제주도 노영동 원룸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이 지목됐습니다. 그는 2014년 광주 일가족 살해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살인범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제주시 노영동 원룸에 침입해서 이씨를 성폭행하려다 이씨가 완강히 반항하자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후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원룸에 불을 냈습니다. 이씨에 대한 부검 결과 기도 부위에서 연기를 마셨던 흔적이 없고 머리 부위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에 범인을 잡을 수 없었지만 이후 경찰이 현장에서 타다 남은 담배 꽁초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DNA가 김씨의 것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2006년 일어난 제주 노영동 원룸 방화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2014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범인 김씨였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테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김씨는 2014년 9월 29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등 일가족 3명이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김씨는 사귀던 사이인 A양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최근 소원해지자 환심을 사려고 꽃바구니를 들고 A씨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A씨의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A씨의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A씨의 집을 찾은 외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A씨의 중학생 딸마저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김씨는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전북 고창 지역의 야산 밑에 차를 세워놓고 운신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씨는 1심에는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꽃바구니를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CCTV에 공개되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라고 생각한 재판부는 2심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처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성, 대담성, 잔혹성이 느껴진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몇 년을 망설이다 이제야 꽃바구니를 든 살인범에 대한 의혹을 고백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김씨의 2014년 범행이 첫 살인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살인사건이 또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전했습니다. 14년 전 제주의 한 교도소에서 처음 김씨를 만났다는 제보자는 김씨가 2006년 3월 한 대학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던 당시에 만났습니다. 그 당시 김씨가 방화살인 사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후 현장에 형사님들 나 찾기 쉬울 거요. 솔직히 이 방은 내 여자친구 방이었는데 날 떠나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네. 라는 쪽지를 남겨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 후 자수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자신이 누군지 알리는 메모를 현장에 남기는가 하면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하는 등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이 어딘가 석연치 않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제보자가 품었던 의혹은 김씨가 성범죄를 벌이기 한 달여 전인 2006년 2월에 발생한 제주시 노영동 소재 원룸 방화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부각되며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5 원룸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 담배꽁초에서 김 씨의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범행 당일 인근에 있던 행적을 토대로 세 차례에 걸쳐 김 씨를 상대로 추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왜 답변을 강요하냐? 나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지 않냐? 라며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사건 발생 당일 감식 당시에는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흘 뒤 진행된 현장 감식에서 김 씨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담배꽁초는 당일 현장을 감식한 이후 밖이 아니라 방화로 전소된 사건 현장에서 깨끗한 상태로 발견됐고, 그렇다면 김 씨가 사건 현장을 다시 다녀갔다는 말이 됩니다. 김 씨와 가족은 경찰이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담배꽁초를 현장에 가져다 두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담배꽁초의 증거력을 문제 삼으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그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 관계자를 접촉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묵묵부답이었고 당시 관계자들은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취재가 난항에 빠진 상황에 제작진은 원룸 방화 살인 사건의 경찰 의견서와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기적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총 13장의 문서를 토대로 제작진은 다시 한번 205호 원룸의 방문자에 대한 취재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이 씨는 205호로 돌아왔고 바로 뒤에 범인은 따라 들어갔을 것으로 봤습니다. 전문가는 경찰이 김 씨가 여자친구와 사용할 경비 때문에 기숙사 사건의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 했지만 그에게 70만 원의 돈이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 지도교수는 김 씨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성실했다고 했고 26살의 대학에 입학한 그는 학회비를 관리하는 담당이었고 당시 학생은 MT 당일 연락이 안 되더라. 고 증언했습니다. 기숙사 사건 당시 그의 수중에 있던 돈은 그의 것이 아닐 수 있고 여자친구와 사용할 경비 때문에 기숙사 사건을 저질렀던 것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원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기숙사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전문가는 원룸 사건이 범인으로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김 씨가 기숙사 사건을 저지르고 자수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담배꽁초 증거를 사건 당일 이후 경찰이 가져온 것이 이상하다고 봤고 어떻게 화재 현장에서 100% 김 씨가 폈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기숙사 사건을 벌이기 하루 전에 담배꽁초를 발견했는데 오히려 경찰은 전소된 방에서 겨울철 이불을 들치다가 모서리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게 어떻게 깨끗한 담배꽁초를 발견한 것에 대해 추궁했고 경찰은 조작 의혹의 당사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김 씨는 기숙사 사건에서 흉기로 위협을 하고 제압을 하면서 박스 테이프와 담배꽁초를 남겼습니다. 광주 일가족 살인사건에서도 테이프 조각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 노영동 원룸 방화 사건도 시신은 테이프로 입을 막았던 흔적이 보였고 전문가는 결박을 한 상태에서 뒤에서 눌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는 사건을 따라가면서 2014년에 발생한 꽃다발을 들고 온 남자 광주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김 씨가 2006년 발생한 제주 노영동 원룸 방화 사건의 범인일 거라고 확신을 했지만 어쩌면 경찰이 조작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담배꽁초를 전소된 원룸의 이불을 들치며 불에 타지 않는 구석에서 발견했고 김 씨가 기숙사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날에 찾은 증거라는 말에 다시 김 씨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제주 노영동 원룸 방화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 처음으로 살인을 했다는 김 씨가 여중생까지 살해하고 일가족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미제 사건으로 남은 제주 노영동 원룸 방어 사건에서 김 씨의 담배꽁초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그니처 박스 테이프도 있습니다. 과연 두 사건의 살인마는 같은 인물이 아닌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